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381호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보건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보건산업의 온택트 시장 역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산업의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에도 화상진료 서비스는 개발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화상진료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 서비스, 기회일까요? 또는 위험일까요? 독일에서 약 5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협회와 하르트만 의사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로 발생한 기회 및 위험에 대한 인식은 의료기관의 형태, 성별, 나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죠.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의사 응답자 중 의료 디지털화를 기회로 평가한 의사는 81%였고 위험으로 판단한 집단은 10%에 불과했지만 개인병원 의사는 53%만이 기회로 평가하고 39%는 위험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 인식한 여성 의사의 비율은 74%인 반면 남자 의사 비율은 63%로 나타났죠. 또한 화상진료 활용 의향을 밝힌 개인병원 의사는 40%, 대학병원 의사는 73%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앞으로의 진료는 화상진료와 같은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화상진료에서 더 나아가 가상건강, 버추얼 헬스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건강은 의료진과 환자를 비대면으로 연결해주고 건강 서비스를 환자에게 자기관리 형태로 지원해주면서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상건강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한 수요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죠. 가상건강이 발전한다면 의료진과 환자의 진료가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리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한 진단과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이나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이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진료, 가상건강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30억 달러 수준인 투자 규모가 2025년에는 2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차세대 소비자 웨어러블 기기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1%가 스마트워치 또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를 정기적으로 착용한다고 답했으며 통계 분석기관 스테디스타는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 수는 2022년까지 10억 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직 운영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애저 IoT와 결합한 의료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4월에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케어 플랜 관리 서비스에 8개의 언어를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며
임상의와 환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또는 에픽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내에서 가상 방문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많은 기업들이 웨어러블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가올 보건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백신 자체가 전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개발부터 안전성 입증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백신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우려 속에서 향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럽연합인 EU에서는 연구원, 바이오테크 회사, 규제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백신 개량에 힘쓰기 위해 바이오 방어 준비 계획인 헤라 인큐베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헤라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분석해 백신 개량에 힘쓰고 백신의 승인을 가속화하며 백신 제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죠. 이렇게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백신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백신을 제공하는 글로벌 백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EI의 주장에 따르면 백신의 높은 효능, 데이터의 투명성, 생산 및 배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동기와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 있죠. 미국의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높은 예방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19 백신에 지원이 필요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들이 국가 간 교류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요즘같이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는 전 세계적인 불황을 겪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 및 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 혜택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 EU는 국가 간 이동 및 교류 정상화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의 백신 면역 여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5일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화상 토론 중 백신 여권 보유자들의 유럽 여행을 허용하는 조치가 제시됐는데요. 유럽 국가 중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등은 백신 여권 채택을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의 일부 국가에선 백신 효능에 대한 데이터의 불완전성,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추가 변종 출현 가능성, 고위험군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합니다. 큰 변화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